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문제 풀이, 기출문제 풀이 특강 1교시 필기시험 부분 8번째 시간입니다.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노인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죠.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삶의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 지혜를 손자 손녀에게 그때그때 전달한다면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번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것은 노년기의 일반적인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찾고 생각하는 것을 회고라고 해요. 70년, 80년, 90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외향성에서 삶의 생각이 내향성으로 바뀌면서 회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고에 너무 깊이 빠지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회고를 하다 보면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이 생각나고 잘한 것보다 후회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깊게 회고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씩만 회고에 빠지도록 하세요.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대상자는, 장기 요양 제도는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수발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노인의 나이는 65세이지만 노인이 되지 않았어도 누구나 수발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상당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5개 중에서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 수발이 필요한 질병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자, 65세 노인은 아니지만 60세에 이미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자, 치매란 어리석을 채 어리석을 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없죠. 인지장애가 있어요. 인지장애로 인해서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가 60이라도 남의 손과 발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이다. 자, 4번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 업무는, 장기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내는 거예요. 자, 그 서류를 받아서 1, 2, 3, 4, 5, 6 적절한 합당한 등급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된 업무죠. 그리고 그 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잘 진행되도록 살피는 것이 공단의 또 일입니다.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디에도 잠을 잔다는 서비스가 없어요. 잠을 자지 않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항목 중에 하나인 주간보호센터, 노치원을 말합니다. 노치원은 잠은 본인 집에서 자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센터에 오셔서 치매 인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서비스, 식사, 목욕,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잠만 자지 않을 뿐이지 요양시설에서 하는 서비스를 낮 동안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시설에 입소하시는 것보다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거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시설에 입소가 되면 가족들과 단절이 되죠. 하지만 내가 사는 사회,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단절이 되지 않아요. 가족과 단절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이 주간보호센터가 뜨는 태양이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많아질 예정이죠. 4번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이다.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고 노인이 되면 이제 노치원을 다니는 세상이 되었어요. 6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우리 서비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전부 다 해주지 않아요.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서 할 수 없는 것만 우리가 도와주도록 한다. 개똥이님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개똥이님이 할 수 있는 거, 남아서 존재하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사정을 한 다음에 잘 살펴본 다음에 그분이 할 수 없는 것만 우리가 도와주죠. 그래서 개똥이님이 컵을 들 수 있다면 컵은 계속 혼자 들으라고 하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젓가락질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능력이 유지되거나 잔존 능력이 보존되거나 잔존 능력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케어의 목표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래서 스스로 하도록 한다. 스스로 할 수 있게 격려한다. 지지한다. 살핀다. 이런 문장은 다 정답이다. 자, 7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몸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찾으세요. 2번 이동도움이죠. 자, 휠체어에 타고 내리거나 자동차에 모시고 다닐 때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동도움이에요. 신체는 요양보호사의 손이 대상자의 몸에 닿는 것을 찾으시라. 자, 8번에 다음의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것 같아. 괄시하는 거지. 자, 그러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셨어요.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학대라는 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유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에다 모셔다 놓고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 시설 유기죠. 자기 방임은 자기가 자신을 냅두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병원에 밥을 먹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러는 거, 자기가 자기를 냅두는 거,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거. 자, 정서적 학대는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집에 함께 살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것처럼 유령 취급하고 왕따시키는 거죠. 말을 주고받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괴롭히는 거. 그게 정서적 학대죠. 신체적 학대는 말 그대로 때리고 구타하고 하는 것을 신체적 학대라고 해요. 자,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학대냐? 자, 아들이 나오면 이 학대를 받는 분은 대체로 아버지일 확률이 높아요. 자,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가족을 보면 그 가족 중에 이제 말을 안 듣는 가족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기초 생계비를 아예 그냥 통장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빼서 쓰는 일은 흔한 일이고 다반사예요. 자, 이런 것은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강남의 부자 할배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조금씩 주고 도망 다니기. 3번 경제적 학대예요. 10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골목에 보면 바바리맨 한 명씩은 꼭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짠하고 나타났죠. 그런데 요즘에는 바바리맨이 없대요. 왜냐하면 요즘 여학생들은 짠하고 나타나면 핸드폰을 딱 들이대고 찍는데요. 찍어 녹화한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바바리맨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온 나라가 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성 문제는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11번 다음 중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자, 12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교과서적인 말을 찾으세요. 가장 교과서적인 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잘 따랐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겠죠. 불상사가 생겼어도. 자, 그래서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거죠. 그거의 가장 기본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자,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3번이죠.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3번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14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자, 성인용 디펜드는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용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1년을 통계로 하면 많죠.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변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다시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많아요. 사실 주변에. 그런데 이제 완전한 복지국가로 간다면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기저귀를 공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서비스가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사용은 일단은 불결하고요. 욕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4번에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욕창도 생기고 방광염도 생기고 질염도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자, 15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참 기저귀. 자, 시설에 입소하시면 기저귀를 사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깔개 같은 것도 사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예전에 초창기 때는 별도로 사다 주었지만 이제는 그 항목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다 주지 않으셔도 된다. 자, 15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자, 윤리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좋은 거예요.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내 업무가 향상되도록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잘 받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교육은 그때그때 꼭 받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에요. 자,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다친 거예요. 갑자기 삐었어요. 자, 갑자기 아픈 것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고정하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3번 압박붕대를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건 압박붕대로 감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압박붕대가 없으면 그 자리에 차가운 찜질을 한다, 냉찜질을 한다 이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정답은 3번 압박붕대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감염이란 퍼지는 병이에요. 퍼지는 병.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인펙션, 감염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감염병인가? 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계 감염병, 호흡기계 감염병,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 감염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모 박스를 보면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한다.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자, 그러면 음식은 어디로 먹죠?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은 것은 반드시 항문으로 나간다. 입으로 들어가고 항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소화기계 감염병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오문 피부계 감염병이에요. 진드기, 우리 몸에 스스로 생기는 진드기가 우리 몸을 가렵게 하고 그리고 그 진드기 기생충이 퍼지는 거죠. 자,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호흡기 감염병이죠. 그리고 다시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요. 자, 독감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호흡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호흡기 감염병이죠. 머리니도 피부 감염병이에요. 기생충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자, 그런데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염, 소화기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염은 소화기 감염병이죠. 이 바이러스 이름이 노로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노르셔야 돼요. 음식을 만지지 마시고. 그래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배 아프고 한 일주일 아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병원에 입원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한 4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큰 탈 없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방치하면 노인에게는 설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바로 탈수죠. 탈수가 오고 열이 나고 그 상태로 지속이 되면 폐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소화기 감염병이에요. 18번 위염이죠. 위염증이에요. 근데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증자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위염의 증상을 좋아지는데, 나아지는데,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위의 염증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준다든가 위의 염증을 가라앉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좋죠. 하지만 복부를 마사지하는 건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19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설사라는 것은 짭짤한 물동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물, 건더기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게 설사예요. 그래서 설사를 수차례 하면 탈수가 오게 된다. 그래서 소금과 물과 건더기를 보충해 줘야죠. 빠져나간 만큼 채워줘야 돼요. 그랬을 때 물을 먹이도록 한다? 좋죠. 짭짤한 물을 먹이도록 한다? 동치미를 먹이도록 한다? 포카리 스웨트를 먹이도록 한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지사제는 약물이죠. 모든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사한다고 해서 먹다 남은 약을 준다든가 집에 있는 설사약을 찾아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내 맘대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사제를 복용한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 써야 합당하기 때문이다. 자, 20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병은, 그렇죠. 독감이죠. 독감. 천식은 본인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려운 기관지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 빈혈은 피가 부족한 병이죠.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이죠. 결핵균이 들어와서. 신부전은 심장의 펌프질이 미약한 것을 신부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독감이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 심심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중국 독감인 사스가 짠 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독감과 사스가 있었는데 또 심심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얘네 셋이 있다가 또 심심했어요. 중동 독감인 메르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메르스는 신기하게도 10개월이 안 되어서 자연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2020년도에 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 모든 것을 합체한 애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예요. 자, 지금은 19지만 앞으로 20, 21, 22가 쭉 나오겠죠. 자, 이제는 바이러스의 시대, 전염병의 시대, 감염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참 힘든 사업장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제 손은 잘 씻으셔야 되고 마스크는 꼭 끼셔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꼭 손을 씻도록 한다. 자, 손 씻기는 예전에는 단순한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 씻기는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특정한 대학병원에 가서 화장실을 보면 40초 이상으로도 되어 있어요. 한데 일단은 30초로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혹시 시험 문제가 쉬운 때에 갑자기 손은 몇 초 이상 씻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에 30초 이상이 있으면 30초 이상을 찍으시고, 만약에 30초 이상이 없었고 40초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40초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싹싹싹 씻도록 한다. 제가 저번에 어떤 그 강의에서 40초를 말했어요. 그것은 특정한 대학병원들은 40초를 권장하거든요. 그 기준표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현재 아직까지는 여러분은 30초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1번에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심장과 혈관의 변화예요.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심장, 펌프질하는 이 심장, 우리 60주의 세포에게 산소가 충만한 피를
공급해주는 이 심장의 박동률이 감소해요. 박출량이. 그러면서 현기증이 나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심부전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 정답은 1번 박출량이 감소해서 발가락, 손가락까지 뜨거운 피가 시원하게 빵 하고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손발이 차갑고 손이 시려워요. 그런데 나는 젊은 날에도 손이 시려웠어요. 그러면 노인이 되면 더 많이 시렵죠. 그리고 이제 다리에 쥐가 나고 이런 일이 반복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심장이 센 압력으로 전신에 피를 골고루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2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퇴행이라는 것은 늙고 닳고 오래된 병을 말해요. 그런데 어디가 관절에 염증이 생겼대요. 우리 뼈는 뼈와 뼈가 부딪히지 말라고 부드러운 연골이 보호막처럼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쓰다 보니 그 보호막이 벗겨져요. 그래서 속의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게 돼요. 걸을 때마다 딱딱딱 부딪히죠. 그러면 그 딱딱딱 부딪힐 때 이 당사자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쑤시고 아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비 오는 날씨를 잘 맞추세요. 오늘은 왠지 비가 올 것 같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더 아파요. 그건 왜 그러냐면 퇴행성 관절염증이죠. 그 염증이 된 곳에 이 세균들은 이 습도 감지를 잘합니다. 습기는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습기와 포도당이 있는데 이제 습이 감지가 되면 세균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여기저기 목, 어깨,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손목 이런 데가 더 시큰거리고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해필이면 또 금요일이다. 그럼 이제 일주일의 피로가 쌓이니까 더 많이 아프죠. 자, 그래서 염증을 건들지 않고 박박 긁지 않는 운동이 좋아요. 그런 운동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그렇죠. ROM 관절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수영을 한다. 걷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염증을 세게 건들지 않는 운동 한 것을 찾아라. 자,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 고혈압 약은 이 혈관에 노화가 오면서 압력이 세지면서 누구나 먹게 되죠. 나이가 드시면 오게 됩니다. 안 오게 되면 또 당뇨가 오죠. 자, 당뇨병과 고혈압은 이제 만성 질환의 한 쌍의 커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고혈압과 당뇨는 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아시아인들은 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고혈압 약을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거든요. 무덤에 가실 때까지. 그런데 이 약에 대한 이 잘못된 편견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먹으면 몸이 나쁘다, 고혈압 약 때문에 간이 망가진다, 또는 발기가 안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편견이고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뇌졸중 중풍에 걸리면 더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것보다 약을 드시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거다.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뼈 골자의 끈을 절,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을 골절이라고 해요. 골다공증이란 뼈 골자의 마늘 다자의 구멍 공자예요. 골질이 빠지면서 질량이 빠지면서 구멍이 송송송 나게 되죠. 자, 이럴 때 낮추는 방법,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도록 한다.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한다. 햇볕을 쏘이면서 자주 산책을 하도록 한다. 이런 문장이 정답이에요. 자, 비타민 D는 이렇게 채워지면 뼈가 반듯해지고 부족해지면 뼈가 굽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을 끌어다가 뼈에 잘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뼈 튼튼 비타민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D는 거의 단백질의 수준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체가 고분자이고 하다 보니 이게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흡수율이. 그래서 비타민 D를
응축해 놓은 비타민 D를 먹던가 아니면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뼈는 이런 갈비뼈, 이런 손목뼈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치아, 이빨뼈가 또 중요하죠. 이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빨뼈, 특히 어금니가 음식을 먹다가 잘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먹거나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나는 약도 싫고 주사도 싫다. 그러면 마트에 가셔서 그 분유 2단계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2단계에는 칼슘과 철분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칼슘과 철분과 비타민 D를 많이 분유 2단계에는 함유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고분자라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2단계로 분유를 바꾸면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섬유질 성분도 좀 많이 들어있고 그런 효소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분유 2단계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생우유보다는 분유 2단계를 드시면은 이런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고 응가도 잘 싸서 좋습니다. 자,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먹거나 하는 거, 그거는 뼈 건강에 좋다. 자, 그러면 25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원인은 실금이라는 건 지리는 거예요. 앞에 요가 붙었으니까 오줌을 지린다. 똥이 붙으면 변실금, 똥을 지린다요. 자, 그러면 여성 노인은 일단은 요도의 길이가 5cm밖에 안 돼요. 요도의 길이가 짧고 자연분만을 하면서 한번 세게 헐거워졌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70년, 80년 동안 계속 쭉쭉쭉 힘주고 싸기만 했지 그걸 주물주물하면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운동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관략근 쪽이 다 헐거워요. 전체적으로 헐겁고 방광도 헐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골반 근육이 이렇게 조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골반 근육 조정 능력의 감소로 인해서 잘 지려요. 웃다가 지리고 뛰다가 싸고 누구나 노인이 되면 여성 노인이 되면 싸요. 노인까지 아니어도 싸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에 가셔서 요실금 수술을 받으시면 안 쌉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되면 그러니까 59세에서 65세 사이에 좀 내가 싸는 것 같다. 그러면 산부인과에 가셔서 요실금 수술을 받으세요. 받으시면 10년은 끄떡없이 안 싸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다시 헐거워져요. 헐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또 한 번 수술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나는 수술이 무섭다. 그러면 조였다 폈다 운동을 하루에 맘먹고 막 30분, 40분씩 매일매일 하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실금 수술은 오전에 받고 오후에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수술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합니다. 제 주변에도 요실금이 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요실금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진지게 수술을 받을 걸 왜 그렇게 남몰래 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정 능력 감소. 골반이 허약해져서 근육이 허약해져서 그 근육 쪽이 헐거워져서예요. 헐거워져서 여성들은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 왜? 출산을 겪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단은 출산을 그럼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도가 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짧죠. 그 방광이 오줌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걷다가 싸고 재채기하다 싸고 할 수 있다. 26번에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는지 운동실조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전부 다 뇌졸중 테스트죠. 그래서 뇌졸중이란 뇌가 졸도 중인 상태인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졸도를 하면 명령을 못 내리게 됐죠? 못 내리게 돼서 결과적으로 오는 건 무엇이다? 마비죠. 마비, 장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마비. 개똥 어르신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뇌졸중. 정답은 뇌졸중이에요. 자, 신부전은 부전이란 말은 완전히 고장났다. 달리던 자동차가 빵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전. 완전히 고장났다. 자, 그래서 완전히 고장났어요. 심장이 펌프질을 못해요. 그러면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공심장으로 이식을 받던가요. 자, 고혈압이란 혈액의 압력이 높아진 거예요. 140에 90이죠. 동맥경화라는 것은 동맥이라는 혈관이 딱딱해져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딱딱해지다가 동맥 부위가 땅 하고 터지면 이제 위태로워지는 거죠. 자, 특히 관상동맥경화가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상태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목동맥, 경동맥에 초음파를 갖다 대고 이 동맥의 폭을 보는 거예요. 이 경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관상동맥도 이미 좁아져 있는 거거든요. 동맥은 같으니까. 자, 그래서 동맥경화증, 동맥이 딱딱해진 거, 그러니까 돈줄이 박힌 거를 동맥경화라고 하죠. 자,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불순물 덩어리가 바로 프리온이에요. 그 덩어리인 프리온이 건강한 뇌세포에 끼면서 뇌세포를 먹어치워서 정보를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죠.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고 또 가족력도 있어요. 어떤 유전들은 이 프리온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몸 안에 잘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60이 되지 않아도 30대에도 40대에도 치매가 오죠. 자, 27번에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자,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몸에서 포도당이 흐르는 사람. 그래서 달달한 소변, 달달한 땀, 달달한 피, 달달한 침, 달달한 고름. 이분의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달달한 진액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의 입장에서 달달한 걸 좋아한다고 했죠.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야, 여기 모여 해서 다다다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일주일 갈 거 2주 가고, 2주 갈 거 한 달 가고, 나설 수 있는 거 잘라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염증이에요. 특히 발가락. 그래서 당뇨발이 생겼을 때 잘못하면 이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도 있죠. 발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내성 발톱이 생기지 않도록 발톱은 일자로 깎고, 그 다음에 무좀이 생기지 않도록 발을 씻고 나서는 드라이로 잘 말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무좀이 생겼을 때 바로 치료를 받도록 한다.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땀 자체가 달달한 땀이고 세균 그 곰팡이가 좋아하는 그 먹잇감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먹잇감이 노상 있는 거예요. 달달한 성분이 있어서 이 침도 달달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이 충치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가글을 갖고 다니면서 가글을 수시로 하시고요. 샤워도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당뇨병 환자는 곰팡이균이 노상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겨드랑이 털은 제모해서 없애시고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포도당이라는 건 60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어야 되는 물질인데 밖으로 다 방출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늘 배고프죠. 그러다 보니까 허약해요. 허약하다 보니까 이제 염증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당뇨와 고혈압은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이 선택권을 준다면 차라리 고혈압이 나아요. 고혈압은 압력만 다스리면 되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60조의 세포를 다 시들시들하게 하기 때문에 이 어느 한 곳만 틀어막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혈압이 낮다. 혈액의 압력만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4번 상처치유 지연이다. 이제 이 당뇨병 환자는 우리가 혈관이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했어요. 혈관 그 자신도 장기이고 혈관 그 자신의 세포도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혈관 세포조차도 포도당이는 영양소를 잘 받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혈관들이 1차적으로 망가지죠. 그래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그날 받았어요. 당뇨병이세요 라고 받으면 나는 혈관 질환을 진단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혈관에 해로운 건 안 하셔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되고 소금을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기름이 몸에 잘 쌓이지 않도록 혈관에 때가 잘 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자, 28번에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다고 했어요. 어디가? 맛을 보는 미각이. 자, 그러면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의 감소. 자, 그래서 맛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보기가 어렵죠. 짠맛과 단맛을 잘 구별할, 특히 그 간을 잘 못 보죠. 그래서 짠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게 되죠.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우울증은 노인이 되면 생리학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를 민첩하고 똘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도파민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웃음이 잘 나오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는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잠을 깊이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티록신이라는 또 호르몬, 민첩하고 똘똘하고 대사를 잘 되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 또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나오지 않는 이 농도에 따라서 생리학적으로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고 의욕이 상실하고 이런 우울증 증상이 오게 되죠. 우울증은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고 잠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울증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신과에 가셔서 상담하고 치료제를 받아서 좀 복용하시면 됩니다. 우울증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그렇죠.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자, 햇볕 보고 걷기 한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잡혀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햇빛을 왜 받냐? 우리 피부 표면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에르고스테롤이 자외선과 부딪히면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그 저녁에 이제 우리가 불을 끄고 깜깜해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낮 동안에 받았던 햇빛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또 충분히 잘 나와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고 걸은 날은 일단은 신체가 노곤하기도 하지만 이 멜라토닌이 햇빛을 통해서 이제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잠을 잘 자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언제 하냐면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본인이 깨어있게 되면 앞에서 배운 그 회고의 경향이 있다고 했죠.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절망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다가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남은 날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생을 끝내는 자살을 시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신병은 잠을 자지 않을 때 심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며 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햇빛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관계이다. 5번이에요.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자, 그러면 증진이란 건강은 무엇이냐? 건강한 거예요. 근데 증진은 무엇이냐? 자, 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건강한 건데 증진은 계단을 휙 하고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진, 지금 건강한 것을 더 좋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병원 근처도 오지 않게 하는 거. 이 모든 시마다, 모든 군마다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가 존재하는 목적, 보건소의 목적은 그 군산시에 있는 보건소의 목적은, 그렇죠. 군산 시민이 그 누구도 병원에 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군산 시민이 지금 건강해. 그래서 이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또는 더 좋아져서 아예 병원하고 담쌓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보건소가 있는 목적이에요. 국민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보건소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을 해라. 그러면은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늘 하는 것은 건강 증진 사업이에요. 담배를 끊어서 더 건강하게 해라. 막 술을 끊어서 더 건강하게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 증진, 뭐든지 건강 증진 이렇게 붙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서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한 건 계단 올라가는 거고 증진은 계단을 휙 날아가는 거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문을, 현관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 애기가 엄마 왜 열어놔? 그래서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귀신이 휙 통하잖아요. 막 벽도 통과하고.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는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휙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게 엄마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건강 증진. 자,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건강한 장수는 누구나 원하죠. 건강한 장수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요양보호사의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써먹고 안 써먹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지식이죠. 자, 31번에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자, 그러면 복용약이 있다는 것은 이분이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요.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3군데 이상의 병원을 다닌대요. 3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면서 병원들을 먹여 살리시는 게 노인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이런 노인들을 병원 쇼핑한다 이래요. 병원 쇼핑하는 노인이 많을수록 병원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하시는 분들이 골골 80, 골골 100세 사실 그렇게 살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았다가 한 방에 아프신 분들은 착하게 이제 한 방에 가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혈압, 당뇨 질병이 있어요. 이럴 때 막 친지들이 외국 여행 가서 막 오메가3 사오고 아스피린 사오고 막 온갖 걸 사다 줘요. 막 베리베리부터. 자, 이랬을 때 이것을 내 담당 의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병과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상의한다. 제가 이제 초기에 암치료 받을 때 저도 지인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갖고 가서 저도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건 먹고 이건 먹지마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먹지마 하는 거는 다 애기 아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자, 32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 이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기록하거든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을 할 때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야죠.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간결하네요. 4번이에요. 자,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목숨을 연장하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5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젊은 혈기로 다시 폐소생술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그거 취소하고 나 더 살고 싶어. 그러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임종 그 시간을 주죠. 요즘에는 이 서비스의 질이 눈 뜨면 발전하고 눈 뜨면 발전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요 임종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종실이 있죠. 예전에는요 6인실 병실에서 그 환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흔했어요. 막 환자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5명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같은 안병동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 과정을 5명이 다 지켜본 거예요. 보호자들이랑.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병실은 침체되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임종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해서 이제 그 분리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임종하는 현장을 보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덜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라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엄마들이 수고비를 받지 않고 했던 행위거든요. 그 행위가 이제는 불효자의 시대, 독거의 시대, 유병장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스트를 매겨지는 돈을 받는 서비스로 변신한 거죠. 합당한 서비스를 주고 합당한 금액을 받는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은 저장해서 꺼냈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때그때 서비스가 행해지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보수교육을 잘 받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단도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결같고 일정하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